자, 여러분, 오늘은 교과서 112페이지입니다. 자, 112페이지 기록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록. 기록은 뭐냐? 기록은 여러분 말 그대로 적는 것입니다. 적는 것. 자, 그런데 뭘 적냐 하면 봅시다. 기록은 입원에서 퇴원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간호의 과정의 타당성과 그 결과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확하고 완전한 내용으로 다음의 목적으로 활용을 한다. 그래서 기록의 목적이 여러분 쭈루룩 해가지고 7가지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기록의 목적 7가지. 첫 번째는 안에 내용 한번 볼까요? 간호의 계획인데요, 여러분. 자, 안에 내용 보세요. 자, 기록을 왜 하냐면 간호를 계획하기 위해서 기록을 합니다. 자, 간호를 계획하기 위해서 기록을 하는데 내용 보세요. 전체 의료 요인이 기록한 환자 정보로부터 적절한 간호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고, 간호 계획을 잘 세움으로 인해서 환자에게 일관되고 지속적인 간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간호 기록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 목적은 질 향상입니다. 질 향상. 자, 오늘 내가 환자 드레싱을 하루에 2번 해줬어요. 그러면 그것도 여러분 다 기록으로 남겨야 되지요. 그래서 이렇게 환자가 받은 내용을 모니터하고 그 간호를 제공한 간호사의 능력을 평가받는 기본 자료가 됩니다. 내가 드레싱 했기 때문에 드레싱 하고 나면 제가 사인하지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나 그 드레싱 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 누가 언제 드레싱 했는지 찾을 수 있고, 맞죠? 잘못했을 경우에는, 만약 잘했을 경우에는 누가 참 잘했구나 라는 결과물도 남게 됩니다. 자, 기록의 세 번째 목적은 교육입니다. 교육. 기록을 하는 이유는 교육인데요. 환자 질병, 치료에 대한 임상 교육의 자료도 활용이 됩니다. 어떤 교육을 하나요? 여러분 병원에서 근무하다 보시면 컨퍼런스라고 해가지고 환자 치료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환자한테 이 약을 쓰니까 뭐 잘 호전되더라, 그리고 이렇게 케어하니까 금방 괜찮아지더라 하는 컨퍼런스 발표 같은 걸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 교육 자료로 여러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가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치료하니까 좋더라 라는 교육을 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통계입니다. 통계 보세요. 병원 행정 및 국가보건 정책에 기여하는 통계 자료가 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우리 코로나 계속 하루에 몇 명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쵸? 왜 그런 거예요? 병원에서 다 기록을 하니까 자기 병원에서 코로나 환자 몇 명 나왔다. 자기 병원에서는 지금 폐렴 환자가 몇 명 나왔다라는 통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쵸? 자, 그 다음 5번째는 연구입니다. 연구. 일반적인 병원에서는 연구에 이런 환자의 기록을 사용하진 않는데요. 대학병원 같은 데 가면요, 여러분. 대학병원은 병원 환자를 치료도 하지만 치료하고 뭐 하나 연구하고 또 발표하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료하고 연구하고 발표하는 활동을 하려면 기록이 여러분 필요하지요. 그 다음 6번째 기록의 목적은 봅시다. 6번째 기록의 목적은 법정의 증거물로 제출될 수 있으며 병원 의사, 간호사, 환자를 보호하고 보험 관계상의 중요한 근거 자료로 이용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료인으로 일하면서 내가 저 환자 오늘 아프게 만들어야지, 내가 저 환자 오늘 죽게 만들어야지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환자를 치료해 주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환자가 다 건강해지고 다 괜찮아지는 건 아니에요. 죽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죽는 환자가 이제 보호자들이 깔끔하게 내가 돌아가셨구나 하고 수긍하면 괜찮지만, 이런 간호사나 의사의 의료 행위에 의문을 품었다. 우리 엄마가 아침에 멀쩡하게 입원했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다.
그런 의문이 들면 어떻게 하겠어요? 소송을 걸겠죠. 소송을 걸 때는 어떤 내가 제대로 했다, 내가 옳지 않은 행동은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법적인 증거로 여러분 기록물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간호 기록 같은 것도 확인해가지고 난 잘못한 거 없다는 걸 여러분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오케이, 다음 페이지. 자, 그 다음에 기록의 목적 7번째는 의사소통입니다. 의사소통입니다. 자, 기록은 의료 종사자들 간에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12시에 어떤 환자가 혈압이 110에 70이었다. 그쵸? 그런데 그 다음 타임에 갔더니 혈압이 갑자기 180에 100이었다. 그러면 혈압이 높죠? 맞죠? 혈압이 높잖아요. BP가 높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기록해 놔야죠. 그래서 내가 다음번 간호사한테 이걸 내가 잠깐 말을 못 해줬어. 깜빡 잊어버려가지고. 하지만 기록은 해두었어. 그러면 다음번 간호사가 들어왔을 때 이 환자 혈압이 이상하네? 하고 다시 한번 체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기록의 목적 몇 가지였어요? 7가지. 한번 체크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밑에 보시면 기록의 종류가 나옵니다. 기록의 종류. 자, 이렇게 기록은 7가지의 목적을 가지는데 이 목적을 가지는 기록이 종류가 나누어져 있어요. 간호일지, 임상관찰기록지, 간호력 조사지 이렇게 있습니다. 요 3가지는 여러분 모두 다 우리가 간호사나 조무사가 사용하는 기록지가 여러분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호일지 보시면 여러분 안에 내용 한번 보실래요? 간호일지는 간호 상황 그리고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기술하는 게 간호일지가 되겠습니다. 어제보다는 붓기가 빠져 보임 이런 거 적든지 아니면 환자가 어떤 것을 호소함, 어디가 아프다고 말함, 이런 거 보여주든지. 근데 붓기가 빠짐 이런 거는 주관적인 나의 의견이니까 하면 안 되고 어제보다 붓기가 몇 밀리그램 줄어들음 이렇게 정확한 여러분 수치가 있어야 됩니다. 자, 2번째 기록지의 종류는 임상관찰 기록지입니다. 임상관찰 기록지. 임상관찰 기록지 안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안에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환자의 성명, 그 다음에 주소, 연령, 그리고 과별, 산부인과인지, 내과인지, 안과인지 그런 과, 그 다음에 의사 성명, 이 환자가 누구 담당 환자인지, 병실 번호, 몇 호실에 있는지, 그 다음에 오늘이 입원 일수 10일인지 12일이 되었는지, 입원 일수, 체온과 맥박, 호흡, 혈압, 그 다음 이 사람이 일반 시기를 먹는지 당뇨 시기를 먹는지 그런 거, 그 다음 섭취량과 배설량, 오늘 밥을 몇 그릇 먹고 대변을 몇 번 쌌다 이런 것들을 기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자 투약에 대한 거절에 대한 기록을 하는 이유는 투약에 대한 환자의 반응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환자가 계속 쭉 약을 잘 먹다가 내가 오늘 약을 갖다 줬는데 약 안 먹을래요 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예, 먹지 마세요 하고 나오면 안 되고 왜 약 안 드시려고 하세요? 혹시 어디 불편하세요? 이 약을 드시니까 가슴이 두근거려요? 아니면 변이 안 나와요?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환자가 이 약을 먹고 어떤 다른 증상이나 불편함이 나타났다. 그러면 의사한테 보고해가지고 약을 다른 약으로 변경 여러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겠습니다. 임살 관찰 기록지를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냐면 간호 기록지 라고 적습니다. 자, 3번은 여러분 간호력 조사지입니다. 간호력 조사지. 간호력 조사지 안에는 뭐가 들어가냐? 입원 방법과 시간. 예를 들어서 입원을 외래를 통해서 했는지 아니면 응급실을 통해서 했는지 요런 것들 적어주고, 그 다음에 입원 시 환자의 입원 동기, 언제부터 아파서 응급실을 통해서 입원하게 되었다. 그리고 상태를 조사해서 기록한 것으로 관찰 사항, 그 다음에 과거 질병 경험,
일상생활의 양상 등을 비롯해가지고 정서적인 환자의 정보를 수집하는 게 바로 간호력 조사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환자가 병동으로 입원하면 여러분 들어보셨죠? 히스토리 하러 간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히스토리 내용이 여러분 간호력 조사지예요. 어디를 통해서 어떻게 입원했고, 입원할 때 당시 상태는 어땠고, 이 사람이 과거에 수술받은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종교는 어디고 라고 적는 게 바로 히스토리잖아요.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쭉쭉 적어 내려오는 거. 그래서 간호력 조사지는 여러분 입원할 때 사용하는 히스토리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여러분 간호력 조사지를 어떻게 적는지 그림 3-1에 여러분 하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일시 2020년 6월 29일 뭐 2시 적으시고 정보 제공자 본인 작성자 내 이름 적고요. 진단명 폐렴이다 그러면은 뭐 뉴모니아 라고 적고 그다음에 현 주소 지금 주소 적고 입원 상태 외래로 왔는지 응급실로 왔는지 아니면 뭐 다른 병원에서 왔는지 입원할 때 걸어서 왔는지 그다음에 휠체어 타고 왔는지 스트레치 카 타고 왔는지 입원할 때 당시에 바이탈 사인은 어떻는지 그다음에 직업은 뭔지 종교 이런 것들 뭔지 교육 정도 같은 거 이런 거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입원 동기 왜 입원했는지 왜 어디가 안 좋아서 입원했는지 그때부터 여기 밑에를 쭉 적어 내려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여러분 기록 방법입니다. 기록 방법. 이 기록 방법은 여러분 시험에 객관식으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국가고시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자, 안에 내용 한번 보실게요. 기록 방법은 빨간색으로 줄 그으시면서 안에 내용 한번 보세요. 자, 기록의 규칙은 다음과 같다. 모든 기록은 잘 변하지 않도록 검정색이나 푸른색 펜을 사용합니다. 연필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파란색이나 까만색을 사용하는데 무슨 근무자? 밤 근무. 밤에 일하는 밤 근무자는 무슨 색으로 한다? 붉은색 볼펜으로 씁니다. 연필은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맞아요. 자, 그런 또 주의사항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보세요. 기록한 후에는 반드시 작성한 사람의 정자로 서명을 다 써서 서명한다. 보세요. 여기에 고영미라고 적혀있죠. 그냥 여기다가 고영미라고 안 적고 최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풀텀으로 내 이름을 전부 다 적어야 돼요. 최치향 이렇게 딱 적어줘야 됩니다. 오케이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한번 기록한 것은 지우개로 지우면 안 되고 기록이 잘못된 경우 적색 볼펜으로 한 줄 또는 두 줄 긋고 에러라고 쓴 다음 정확하게 다시 기록한다. 자,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 지금 분당 맥박이 180회라고 잘못 적었어요. 그러면 여기를 빨간색으로 두 줄 이렇게 딱 긋고 위에다 뭐라 적어요? 에러라고 적고 다시 분당 108의 임 이렇게 적는 거예요. 이거를 뭐 화이트로 지우거나 이렇게 긋거나 하면 안 되고 두 줄이나 한 줄 딱 긋고 그 위에다가 에러라고 딱 쓴 다음에 그 뒤에다가 정확히 적어야 할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백은 남기지 않도록 하여 남은 경우에 선을 긋고 서명한다. 자, A4용지가 여러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에 내용으로 뭐 적었어요. 근데 이만큼 종이가 남은 거야. 그럼 비워 놓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뭘 적을 수도 있잖아. 이건 지금 내가 적는 종인데 다른 사람이 뭘 적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더 이상 뭘 못 적게 하고 그 다음에 내 이름 한 번 더 이렇게 여러분 정자로 적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약어 같은 것들을 사용할 때는 공식적인 약어만 사용해야 됩니다. 내가 만든 약어를 내 혼자만 쓰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과 날짜가 꼭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보세요. 투약이나 치료에 대한 기록은 미리 하지 말고 반드시 수행 후에 시행해야 됩니다. 자, 지금 시간이 여러분 11시입니다. 그런데 제가 11시 반에 환자 드레싱하러 갈 거예요. 정말 갈 거야.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 그런데 갑자기 11시 반에 가려고 했는데
11시 20분에 응급 상황이 터져버렸어. 근데 그래서 11시 반에 못 갔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처치한 거예요? 처치 못한 거잖아. 그런데 내가 할 거라고 생각해서 미리 했다고 사인을 하면 안 된다고. 무조건 주사를 주건 드레싱을 하건 약을 줬건 내가 액션한 다음에 행동한 그 뒤에 여러분 사인이 여러분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되셨어요? 자, 그리고 밑에 보세요. 과거와 현재 시제만 사용하고 미래 시제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12시에 BST 할 예정임 이런 건 안 돼요. 1시 50분에 BST 시행함 되고요. 11시 50분 BST 시행함 뭐 이렇게 과거 한 거나 지금 당장 하고 온 거 이런 것들은 쓸 수 있지만 앞으로 할 예정이라는 거는 절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환자의 병세에 변화가 생기거나 이상한 증상을 보일 때, 환자가 회복실에서 타 병동으로 전동될 때, 만약에 나는 뭐 내과로 왔는데 갑자기 뼈가 갑자기 GS로 가게 됐다. 이랬을 때, 그리고 간호에 대한 기대 반응이 보이지 않을 때, 나는 항생제를 줬기 때문에 열이 떨어져야 되는데 열이 안 떨어졌다. 이렇게 기대 반응이 보이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치료에 대한 기대 반응이 보이지 않았을 때는 기록하고 여러분 보고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록지 자체가 여러분 누구 환자라고 딱 적혀 있잖아요. 여기 위에 누구 환자. 그래서 이 차트는 다른 사람에게 쓸 게 아니라 딱 그 환자한테만 쓸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누구누구 환자라는 주어는 생략해도 무관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거는 벌써 딱 그 환자한테만 쓰는 내용이니까. 되셨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하신 것 중에 중요한 게 기록의 목적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록지의 종류 보시면 임상관찰 기록지에는 뭐가 들어가고 간호력 조사지에는 뭐가 들어가는지 아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기록 방법에서 어떤 사항 유의점이 있는지, 다음 중 기록의 유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아니면 틀린 것은 물어보는 문제가 여러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파란색이나 검정색을 사용하고 반번은 빨간색을 사용하고 연필은 절대 사용하면 안 되고, 틀렸을 땐 어떻게 처리하고 다시 작성하는지를 아셔야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